잠시 후 여러분은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제국까지 고대 유럽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리스 본토와 지중해의 에게해 지역에서는 서아시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청동기 문명인 에게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이후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에게해의 중심지인 크레타 섬에서는 청동기를 기반으로 강력한 왕권과 활발한 해상 무역이 번성하며 크레타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복잡한 계단과 회랑으로 이루어져 미궁으로도 불리는 크노소스 궁전과 섬세한 금은 세공품,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기 등을 남기며 눈부신 문화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14세기에는 미케네인들이 그리스 본토에서 남하하여 에게해 지역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들은 크레타 문명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더하여 미케네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세기경 철기를 사용하는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스 본토는 산악지대가 많고 평야가 적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인들은 비교적 평탄한 해안가 지대를 중심으로 여러 촌락으로 나뉘어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0세기부터 촌락들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언덕에 성과 요새를 건설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이후 촌락들은 점차 발전하여 독립적인 도시국가인 폴리스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폴리스들은 각각의 독립된 정치 단위로 발전하여 그리스 역사와 문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폴리스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각 폴리스의 중심에는 종교와 군사의 거점인 아크로폴리스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공공생활의 중심지인 아고라가 있어 모임, 집회, 그리고 상거래 활동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통해 제우스 신에 대한 제사, 연설, 운동 경기 등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적인 교류와 경쟁을 하며 폴리스 간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폴리스들은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공통된 언어와 종교를 바탕으로 강한 동족의식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폴리스로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테네의 경우 초기에는 귀족들이 경제와 군사를 지배하며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공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서 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평민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정치적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귀족 계층과의 긴장과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 솔로는 아테네에서 귀족과 평민 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산에 따른 정치적 권리의 차등 분배, 즉 금권정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이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계층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자 한 조치였지만 귀족과 평민 간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같은 참주가 민중의 지지를 얻기도 하였지만 기원전 6세기 말 참주정에 반대한 클레이스테네스가 집권하며 아테네 정치는 더욱 광범위한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기존의 혈연 중심 부족제를 거주지 중심 부족제로 개편하고 이 부족제를 기반으로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를 도입하여 민주 정치를 보호하였습니다. 도편 추방제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도기 조각에 적어 6,00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10년 동안 외국으로 추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재자의 등장을 예방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는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의 도리스인들에 의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세워진 폴리스였습니다.
정복당한 원주민 대부분은 예속 농민을 뜻하는 헤일로타이로서 스파르타인들이 소유한 땅을 경작하여 농산물의 일부를 바쳤고, 반자유민을 뜻하는 페리오이코인은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며 무기, 도구, 그리고 기타 필수 상품들을 제작해 스파르타 사회에 공급하였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인구의 소수인 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피지배층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해야 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가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스파르타의 남성 시민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공동 식사와 같은 집단 생활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과 군사적 단결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서아시아를 통일하고 그 세력을 지중해 지역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중해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인 그리스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지중해 패권을 둘러싼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단결한 그리스 연합은 페르시아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부상하여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테네는 이로부터 나온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페리클레스의 지도하에 민주 정치를 확대하고 고전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정치적, 문화적으로 크게 번영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아테네 민주 정치는 기원전 5세기 중엽 페리클레스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당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관직과 배심원은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 체제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데모크라티아, 곧 민주정이라 불렸습니다. 이 체제는 아테네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을 부여하며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였지만, 여성, 외국인, 노예는 참정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폴리스의 민주정치와 자유로운 시민 생활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신들을 인간과 같은 모습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서양 문학과 예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 영웅들과 신들의 세계를 극적으로 묘사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등의 서사시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적 정서를 노래한 서정시나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묘사한 희극과 비극 등 산문도 발전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공연은 신께 바치는 제사의 일부로 여겨졌으며, 사회적 긴장과 귀족 및 평민 간의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극장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오케스트라는 연극의 합창단이 노래하던 공간을 의미했으며, 오늘날 관현악단을 뜻하는 용어로 발전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장 구조는 오늘날의 연극 무대와 극장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천 극장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 극장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위치한 디오니소스 극장은 최초의 석조 극장으로 약 17,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철학은 자연, 사회, 인간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주로 자연 현상에 대해 탐구하였지만, 이후 소피스트가 등장하면서 철학의 초점이 자연에서 인간과 사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철학이 지나치게 궤변적인 경향을 보이자 소크라테스가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을 옹호하였습니다. 이어 플라톤은 철학적 이상주의를 발전시켜 이상국가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서양 철학과 학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역사 분야에서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를 저술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투키디데스는 역사적 사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집필하며 역사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그리스인들은 조화와 균형의 미를 강조한 다양한 건축물과 조각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아테나 여신을 위해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그 자체로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상징이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예술과 건축의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번영이 지속되는 동안 아테네의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는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패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그리스는 계속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겪다 기원전 338년 훗날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발전하는 마케도니아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던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 그리스 세계를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2세가 동방 원정을 준비하던 중 암살되자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는 강력한 기병대와 중장 보병 밀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를 정복한 후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인해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동서교역로가 개척되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이 건설되어 헬레니즘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의 전제 군주정을 받아들이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한편 정복한 민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그들의 제도, 종교, 관습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정복지 곳곳에 건설하여 그리스인을 이주시킴으로써 그리스 문화를 동방에 전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하여 두 문화의 융합을 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풍습을 수용하고 오리엔트식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지에 약 3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습니다. 그중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체계적인 도시 계획에 따라 왕궁, 신전, 왕립학문연구소,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및 학문 시설을 갖추며 가장 발전한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약 7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러 지역의 학자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는 등 헬레니즘 세계의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33세의 나이로 병사하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빠르게 분열되어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등으로 나뉘었고 기원전 1세기 무렵 로마 제국에 의해 차례로 정복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망 후인 기원전 323년부터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한 기원전 30년까지 약 300년간을 헬레니즘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하여 발전한 헬레니즘 문화는 기존 그리스 문화가 가진 작고 협소한 폴리스의 한계를 넘어 보다 개방적이고 세계적인 문화를 지향하였고 개인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대제국 건설로 기존 폴리스 중심의 배타적 성격이 사라지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사상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철학에도 반영되어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와 삶의 행복을 위해 내적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며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적 변화를 대표하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동서교통로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지식이 교류하면서 그리스의 합리주의적 사고와 오리엔트의 선진 문화가 결합하여 자연과학 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유레카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였고 수학에서는 에우클레이데스가 기하학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천문학에서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하였고 아리스타르코스에 의해 태양 중심설이 제기되었으며 의학에서는 인체 해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예술, 특히 미술에서는 이상적인 아름다움보다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며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니케상 등과 같이 현실적이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작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헬레니즘 미술은 동서교통로의 발전과 함께 북인도로 전파되어 간다라 양식의 성립에 기여하였고, 이후 로마 제국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엽, 테베레강 하류의 라틴인들은 도시국가 로마를 건설하였습니다. 로마는 초기에 왕정으로 운영되었으나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귀족으로 구성된 원로원, 2명의 집정관, 그리고 여러 민회로 구성된 정치체제로 공화정 초기에는 사실상 귀족들이 국정을 장악하였습니다. 한편 평민들은 상공업의 발달로 재산을 쌓아 부유해지고 중장보병으로 이탈리아 반도 정복전쟁에 참여하면서 군사적 역할이 점차 커졌습니다. 이에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참정권을 요구하였고, 귀족은 이를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호민관직과 평민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12표법, 집정관 2명 중 1명을 평민 가운데서 선출하는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 원로원의 승인 없이 평민회의 의결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호르텐시우스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혁 입법을 통해 평민들은 로마 공화정에서 형식상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대외 팽창을 이뤄 나갔습니다. 카르타고와 지중해 제해권을 둘러싼 세 차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지중해 일대를 차지하였고, 이후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정복하고 아나톨리아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복 활동으로 로마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회는 대외 팽창의 부작용으로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유력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방치된 농지들을 독차지하고 노예 노동을 이용해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라티푼디움을 경영하였고, 그 결과 중소자영농들은 경쟁력을 잃고 몰락하였으며, 이는 국가 재정의 악화와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기원전 133년 호민관에 선출된 그라쿠스 형제는 유력자들의 대토지 경영을 제한하는 농지법과 빈민에게 싼 값으로 밀을 제공하는 곡물법을 제정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귀족층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로마는 귀족파와 평민파 사이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며 내전에 휩싸였고, 동맹시 전쟁과 스파르타쿠스가 주도한 노예 반란까지 겹치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부 군인 정치가들이 서로 대립하였고, 삼두 정치를 통해 연합하는 정치가들도 등장하였습니다. 삼두 정치란 원로원과 민회를 배제하고 3명의 실력자가 동맹하여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체제를 뜻하는데, 1차 삼두 정치에서는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가, 2차 삼두 정치에서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세력을 키워 제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하며 다양한 개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로원을 무시한 독재 정치로 인해 공화정의 전통을 지키려는 귀족들에 의해 암살되었고, 이후 로마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한 옥타비아누스의 주도하에 제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31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와의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내전의 종지부를 찍고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제1시민이자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을 프린캡스라 칭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반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원로원을 국정 동반자로 삼고 공화정의 회복이라는 구호 아래 여러 제도를 유지하거나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 통수권과 재정권,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며 황제와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로마 공화정은 마무리되고 사실상 로마 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1세기 말부터 시작된 오현재 시대에는 유능한 황제들이 잇따라 통치하면서 로마는 200여 년 동안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제국의 영토가 최대치에 이르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시대라는 뜻의 팍스 로마나라 부릅니다. 로마는 제국의 광대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법률, 건축, 토목, 도시 설계 등 실용적인 분야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중에서도 로마가 후세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법률이었습니다. 도시국가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12표법은 사회 발전과 함께 시민법으로 발전하였고, 제국의 자유민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주어짐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로마법은 비잔티움 제국 시기에 더욱 발전하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되었고, 이는 훗날 전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는 정복지 곳곳에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들을 잇는 광범위한 도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제국 전역의 경제적 및 행정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각 도시에는 로마 건축의 특징을 나타내는 원형 경기장, 개선문, 수도교, 공중 목욕탕 등의 건축물이 세워졌으며, 이 과정에서 토목과 건축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로마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 고전 문화를 완성하였고, 크리스트교라는 보편적인 유일신 신앙을 수용하였습니다. 철학에서는 헬레니즘 시대에 스토아 철학이 확산되었고, 문학에서는 라틴어 문학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역사에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등이 유명하였고, 과학 분야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천동설을 주장하여 이후 중세에 공인된 학설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가 된 유대 지방 사람들은 구세주 메시아가 출현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배격하며 신분과 민족을 초월한 신의 사랑과 평등, 인간애를 강조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추종자들이 늘어나자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각지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서를 편찬하여 예수의 사상과 메시지를 보존하고 확산시켰습니다.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는 다양한 종교를 차별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 교도들이 유일신을 믿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로마 당국은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교의 교세가 꺾이지 않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여 그리스도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였고,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하며 삼위일체설을 기반으로 한 정통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교는 세계 종교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는 문화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3세기에 이르러서는 군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는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 로마의 속주와 변경 지역에서는 반란과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해져 국가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게르만족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지속적인 침입으로 농촌이 황폐화되었고, 이는 도시와 상공업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산층 자유시민들은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농촌으로 대거 이주하였으며, 대토지 소유자들은 이들을 소작인인 콜로누스로 삼아 토지를 경작하게 하면서 콜로나투스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지속되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넷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황제와 부황제를 배치하여 통치하는 사제 통치 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통치를 꾀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화폐 개혁과 군사 개혁 등을 추진하여 제국의 발전에 힘썼습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 등 로마 제국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망 후인 395년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약 1000년간 지속되었으나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지속적인 침입으로 476년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